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이죠.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의원들을 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의원직 상실 선고를 내리는 것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 위원 정당의 의원들이 정당의 그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당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다면 정당이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통진당도 해산이 되고 위헌 판결이 나서 그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이 통진당과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도 광역의회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수 전북도의회 의원이 이 전주지법에 지역의 광역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소송을 냈는데 전주지법이 그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광역의원을 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기존에 있는 그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아무 규정이 없다. 그리고 기존에 이 정당과 정당 해산에 관련된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철새 정치인을 규제해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것은 한 정당의 비례대표가 되었으면 다른 정당에 옮기거나 이랬을 때 상실하는 게 맞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닌 의원이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의원직을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의원직을 유지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법은 지극히 법률 조항에 차마 생기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법률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법 조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판결을 할 때는 유사한 상식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예를 들어서 통진당은 위헌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되고 정당이 위헌해서 해산되는데 그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그는 정당 해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잃는 게 맞다라면 당적을 가지고 출마하게 되어 있는 광역 비례대표도 사실상 의원들과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법에서 아무런 의원직 상실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해가지고 이 광역의원을 비례대표 의원을 살려줬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사한 소송들이 지금 잇따를 걸로 전망이 되고요. 또 지금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이 법률에 없는 조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강탈당했다고 지난번에도 한참 그 부분을 떠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빌미가 될 그런 어떤 부분들을 법원이 제공을 한 겁니다. 자, 이 판사는요, 법률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일을 법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법에 없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것과 유사한 다른 보편적인 사례를 갖다가 따와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판결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이제 기가 찬 거는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1952년에 사회주의 제국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한 뒤에 연방선거법에 위헌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을 사후적으로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요, 통진당을 해산하고 의원직을 옷을 벗긴 다음에도 정당이 해산되면 그 소속 의원이나 지자체 의원들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법률을 아직까지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의원들을 옷을 벗길 때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그 이후에라도 이제 결과에 맞게 법률에 반영된 헌재의 판결에 반영된 내용들을 법을 만들어서 통진당 의원들처럼 위헌 정당 판결이 난 정당에는 거기에 의원이든 기초 광역 의원이든 전부 다 옷을 벗는 것이 맞다라고 법을 제정했어야죠.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나 정말로 어떤 사안이 지나가면 관심을 끄는 국회의원들이나 다 한심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학생위원회라는 이적단체로 판명된 단체에 들어가서 그 단체의 학술 행사에서 논문을 발표하려고 했고, 또 그 행사에 여러 차례 또 그 단체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참석해서 박수를 친 행위만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 해서 국법법이 한 대학생에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의 논문을 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을 그 학생이 그냥 박수만 친 걸 가지고 유죄로 할 수 없다. 또 더 나아가지고 그 학생이 학술대회에서 이적 표현물을 참고해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려고 한 부분도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자, 법은요,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앞에 말한 통진당 광역의원의 의원직을 갖다가 살려주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적단체에 수차례 참석하고 그냥 박수만 쳤겠습니까? 동조하니까 참석했고 동조하는 행위를 여러 가지로 했을 거고 그 다음 논문까지 발표하려 했는데 북한에 한마디로 이 입장에 동조하는 논문까지 발표하려 했는데 이 학생이 무죄다. 그래서 그냥 박수 친 것 갖고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간략화해 버렸습니다. 설마 검찰이 박수 쳤다고 기소했겠습니까? 참 공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어제 제가 서울역 고가 문제를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국토부가 서울역 고가를 없애는 대신에 우회 노선을 갖다가 운영하겠다라는 교통안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제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니까 30일 계획을 심의하겠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 29일 날 폐쇄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치 치킨 게임 하듯이 벼랑 끝 전략을 쓰다가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니까 29일 폐쇄를 12월 13일로 2주간 늦췄다고 합니다. 자, 공무원들은요, 서울시는 폐쇄하고 국토부는 승인 안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다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칠까봐 박원순 시장의 벼랑 끝 전략, 승인 안 해주면 29일 날 문 닫겠다고 나오니까 국토부가 굴복했습니다. 자, 우회 노선을 승인했는데요.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 길로 지날 바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 길 없어지면 우회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교통체증이 얼마나 심할지 모릅니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요, 진짜 영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토부가 이런 도로 변경의 폐지에 대해서 승인하게 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일반론적 시각에서 합리적인가 하는 겁니다. 자, 국토부가 우회 노선을 승인할 게 아니라 있던 도로를 없애고 그 도로에 새로 상판을 얹으면서 교각만 빼고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수백억을 들여가지고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각만 놔놓고 상판을 뜯어내고 다시 상판을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그 위에 가게, 상점, 그 다음에 나무를 심을 흙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그냥 보행도로, 걸어서 지나가는 도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국토부가 찬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국토부는 이렇게 해야죠. 서울시가 거기에 보행도로뿐만 아니라 차가 다니는 현재의 왕복 2차선을 그대로 만들고 보행도에 필요하다면 보행자 도로는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면 그 부분도 따로 만드는 조건으로 폐쇄를 승인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전번에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그동안 그 민정을 하면서 무엇을 했나 한심했는데요. 국토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동안에 대한민국에는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책임자는 없습니까? 자, 박원순 시장 뜻대로 됐는데요. 이제 12월 13일 날 뜯겠답니다. 자, 시민들이 이런 것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어제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이나 프랑스의 하이라인은, 파리의 하이라인은 원래 차가 다니던 도로가 아니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 고가 철도가 다니던 도로인데, 외진 뱀들이에 이제 거기가 우범지역화되고 슬럼화되어서 그걸 뜯으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행도로를 만드는 거다.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정말 영혼이 없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요, 가끔 경찰이 마피아하고 같이 움직이고 마피아 조직원의 조직원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야, 저 나라는 얼마나 썩어서 저러냐 했는데 한국도 그 못지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세청의 사급 간부가요, 부동산을 놓고 분쟁하는 한 척을 편을 들어서 12억을 주면 당신이 유리하게 세무조사를 상대방에게 하겠다. 즉,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부동산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져가 한 사람한테 니네한테 12억 주라. 그러면 이 사람을 세무조사해서 조져버리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국세청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엄청난 짓을 하는데요. 또 경찰청도 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포장용 상자 제조업체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국세청의 직원들이 아직도, 이런 고위직들이 세금을, 세무조사를 마치 자기들 그냥 손바닥에 들어있는 진흙처럼 주무르는 겁니다. 자, 니 나한테 지금 우리한테 세금 내야 될 돈이 10억인데 한 5억으로 깎아줄 거니까 한 5천만 원 줄래? 내지는 니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세무조사해서 저 사람 확실하게 못 닫게 해줄 거니까 나한테 돈 좀 12억 좀 줄래? 이런 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피아보다 더한 놈들이지 공무원들입니까? 왜 국민들이 세무쟁이 하는지요? 흔히들 요즘은 그런 부패가 없어졌다. 제가 얼마 전에 국세청 공무원하고 우연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요즘은 깨끗합니다, 어쩝니다 하고 핏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키라고 밝혀놓으니까 고양이가 먼저 생선을 드셨습니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혈세를 냅니까?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바보지요. 방사청장이 어제 국회에서 25개 KF-X 사업과 관련되는 핵심 기술 중에서 4개만 미국이 곤란하다고 21개는 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스텔스와 관련되는 기술, 쌍발형 엔진 통합 기술에 미국이 좀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니까 방사청장이 제가 수차례 국민과 의원들께 그렇게 단언적으로 들리게끔 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와 정보를 받았는데 미국 측에서 원하는 기술 이전권을 디테일하게 협의하자 해 저도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장난을 이렇게 합니까? 21건 안에 미국이 해주겠다고 한 건 안에 예를 들어서 스텔스나 쌍발 엔진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동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확실하게 방사청장이 밝히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21건 외에 뒤로 스텔스 기술을 이전해 달라, 또 쌍발 엔진 통합 기술을 이전해 달라고 별도로 이야기한 건지, 이거를요 내가 그렇게 말가 많은 게 국민들한테는, 기자들한테는,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요구해와서 저는 놀랐습니다. 전번에 뭔 이야기 나왔습니까? 미국 보고 25개를 다 이전해 줄 것처럼 서류를 만들자고 한 데가 어딥니까? 지금요, 이 KF-X 사업이요, 정치 논리로 오염돼 가지고 개판이 돼버렸습니다. 시간 허비할 것 없이 해외에서 차라리 직구매해서 사는 게 싸다고 말하던 교수가 이제 방사청이나 국내의 국방과학연구소나 이 일을 밀고 가겠다고 거기에 애국심을 팔고 민족을 팔고, 과학에 민족 애국심 파는 것들 문제 좀 있어요. 그렇게 가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교수가 국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이제 편들고 나섰습니다.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 하나 안 붉히는 게 대한민국의 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당도요, 이 사업 이렇게 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라는 부분은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이 바뀌어 왔는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자, 미 정부는 이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한국과 경쟁이 되는 이런 보급형 전투기들을 만들어서 팔라는데 한국이 거기에 관련되는 기술들을 요구해서 미국이 한국이 라이벌이 될까봐 한국한테 기술을 안 준다. 이런 소리 자꾸 하면요. 아마 제가 볼 때 머지않아서 이 헛소리입니다. 미국은 F-15, F-16도 지금 단종해 가고 있어요. 미국이 무슨 경쟁 라이벌 되는 전투기를 생산하고 어쩌고 그 사실도 사실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아마 조만간에 미국 측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진실이 거꾸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지금 일단 거짓말을 한번 하고 밀고 가니까 끝까지 지금 그쪽으로 자빠져야 된다면서 거기에 애국심을 갖다가 자꾸 들먹이고 있는데요. 민족 자부시민이 국민 돈 20조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을 갖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나중에 넘어질 때 그때까지도 지금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사법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짓인 사실이 있다면요.